오늘은 시야 속 불청객, 비문증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하늘을 보거나 하얀 벽을 바라볼 때 작은 먼지나 실, 벌레 같은 것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신 적 있나요? 눈을 움직이면 그것도 따라 움직이고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는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비문증, 한자로 영어로는 플로터즈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날아다니는 모기라는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눈앞에 모기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먼저 우리 눈의 구조를 잠시 살펴볼까요? 눈은 카메라와 매우 비슷합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투명한 창, 각막,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와 동공, 카메라 렌즈처럼 초점을 맞추는 수정체, 그리고 가장 안쪽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 이 모든 사이를 채우는 투명한 젤리 같은 물질이 바로 유리체입니다. 유리체는 99%가 물로 되어 있지만 미세한 콜라겐 섬유가 그물처럼 얽혀 있어 형태를 유지합니다. 젊을 때는 말 그대로 맑은 젤리처럼 빛이 망막까지 곧게 전달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죠. 노화가 진행되면 유리체는 점차 액체화되고 콜라겐 섬유가 서로 뭉치면서 작은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때 빛이 이 덩어리를 통과하며 그림자가 망막에 비치면 우리는 시야 속의 점이나 실 같은 부유물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비문증의 가장 흔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문증이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시, 특히 고도 근시가 있는 경우 안구가 길게 늘어나면서 유리체가 더 일찍 변성되기도 하고 망막 열공, 망막 박리, 유리체 출혈, 염증 등 다양한 안과 질환이 그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문증이 단순한 시야의 잡티가 아니라 눈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이라는 점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실제 경험담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문증을 처음 겪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은 눈앞에 작은 먼지가 계속 떠다니는 것 같아요.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하얀 벽을 보면 더 잘 보여요. 이 부유물들은 눈을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지만 살짝 늦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마치 유리체 안에서 떠다니는 조각들이 관성에 의해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지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40대 직장인은 출근길 버스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작은 점이 따라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세수를 해도 사라지지 않아 놀라서 안과를 찾았죠. 진단은 노화성 비문증이었습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 검진만으로 충분했지만 처음 느낀 불안감은 상당했다고 합니다. 비문증의 초기 증상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점실 거미줄 모양의 그림자, 밝은 하늘, 하얀 종이, 모니터 화면 등 밝은 배경에서 더 뚜렷, 눈을 감아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느낌. 이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문증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뇌가 적응해 크게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부유물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번쩍 임섬광이 동반되거나, 시야의 한쪽이 커튼처럼 가려지거나, 시력 저하가 급격히 나타난다면, 이것은 망막 박리나 열공의 전조일 수 있으므로 즉시 안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초기 증상은 단순히 보인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증상의 양상과 변화 속도가 향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비문증의 정의와 초기 증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증상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더 깊게 파고들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비문증은 흔히 날파리증이라고도 불리며 눈앞에 작은 점이나 실, 거미줄 또는 연기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떠다니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보이는 물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눈 속 투명한 젤 형태의 물질인 유리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원인입니다. 유리체는 수정체와 망막 사이를 채우는 투명한 젤리 같은 조직으로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빛이 망막까지 원활하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여러 원인으로 유리체가 점차 액화수축하면 이 내부에 미세한 섬유나 부유물이 떠다니게 되는데 이 그림자가 망막에 맺히면서 우리가 점이나 선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문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시야에 떠다니는 점, 선, 거미줄 모양의 부유물입니다. 움직임에 따라 부유물이 같이 움직이며
하얀 벽이나 맑은 하늘을 바라볼 때 특히 잘 보입니다. 초기에는 한두 개의 작은 점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갑자기 수십 개로 늘어나거나 섬광 번쩍임 현상이 함께 보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성 변화가 아닌 망막 열공이나 박리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환자들이 흔히 호소하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앞에 투명한 실이 춤추는 것 같다. 모기나 먼지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고개를 돌리면 함께 움직이다가 잠시 후 따라온다. 주요 원인. 비문증은 크게 생리적 노화성 비문증과 병적 비문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리체 변성 후 유리체 박리. 가장 흔한 원인으로 나이가 들수록 유리체가 액화되고 수축하면서 발생합니다. 40대 이후부터 빈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망막 열공 망막 박리. 유리체가 망막을 당기면서 작은 구멍이 생기거나 망막이 박리될 때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비문증의 악화와 섬광 증상이 특징이며 시력 손실을 막기 위해 응급 진료가 필요합니다. 출혈 및 염증, 당뇨 망막병증, 고혈압성 출혈, 포도막염 등으로 유리체 내 출혈이 생기면 검은 덩어리나 붉은 그림자가 보일 수 있습니다. 외상 수술 후 변화. 안구 외상, 백내장 수술 이후 유리체 혼탁이 생기며 비문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타 전신 질환. 고도근시, 망막 정맥 폐쇄, 드물게는 안구 내 종양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비문증은 눈 속 유리체의 변화로 시야에 떠다니는 그림자가 보이는 증상. 초기 증상 투명한 점실 거미줄이 움직이며 따라다님, 밝은 배경에서 두드러짐. 위험 신호 부유물이 갑자기 늘거나 번쩍임이 동반될 때 즉시 안과 진료. 주요 원인 유리체 노화 망막, 열공 출혈 염증 외상 등이 있습니다. 비문증은 눈 속을 채우는 유리체, 비트리어스 바디의 변화를 중심으로 발생합니다. 유리체는 젤리 같은 투명 물질로 수정체와 망막 사이를 채우며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빛이 왜곡 없이 망막까지 도달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이 유리체의 구조가 변하면 그 안에 미세한 부유물이나 섬유가 생기고 이 그림자가 망막에 투사되어 마치 점이나 실 거미줄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일나이와 함께 오는 유리체 노화. 가장 흔한 원인은 연령 증가입니다. 40대 이후부터 유리체는 점차 액화되면서 수축을 시작합니다. 액화된 공간에서 콜라겐 섬유가 엉기거나 뭉치면 빛을 산란시켜 부유물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후유리체 박리라고 부르며 전체 비문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망막 질환이나 출혈. 유리체가 망막을 잡아당기다 보면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세한 출혈이 생기면 혈액 덩어리가 부유하며 검은 점이나 붉은 그림자가 갑자기 많아집니다. 당뇨 망막병증, 고혈압성 출혈 등 전신질환도 이런 출혈성 비문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삼염증 및 감염, 포도막염, 망막염 등 눈 속 염증이 생기면 염증 세포와 단백질이 유리체로 흘러들어가 혼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외상 수술 후 변화. 눈에 강한 충격을 받거나 백내장 수술 등 안과 수술 후 유리체가 흔들리거나 출혈 혼탁이 생기면 비문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근시와 기타 전신질환. 고도근시는 눈의 길이가 길어져 유리체가 더 빨리 변성되기 때문에 비문증이 일반인보다 일찍 더 자주 나타납니다. 드물게는 안구 내 종양이나 전신 혈액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핵심 정리. 가장 흔한 이유 나이로 인한 유리체 액화와 후유리체 박리. 위험 신호 갑작스러운 출혈성 혼탁, 섬광 동반, 시야 가림 망막 박리 가능성. 기타 요인 염증, 외상, 수술 후 변화, 고도근시 등. 비문증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정확한 원인 파악입니다. 대부분은 노화성 변화이지만 갑작스럽게 증상이 심해지거나 섬광, 시야 가림이 동반될 경우 망막 질환이나 출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사를 통해 비문증을 평가합니다. 1. 기본 시력 및 안압 검사. 시력 검사로 중심 시력이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안압 검사로 녹내장 여부를 점검하며 눈 안압력이 정상 범위인지 평가합니다.
2단계에서 시력 저하, 안압 이상 등이 발견되면 추가 정밀 검사로 넘어갑니다. 이 세극등 현미경 검사. 세극등은 눈 속 구조를 확대해 관찰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전방과 유리체 일부를 관찰하여 혼탁, 출혈, 염증 세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산동 안저 검사. 동공을 넓히는 약을 사용하여 망막 전체를 자세히 관찰합니다. 망막 열공, 박리, 혈관 이상 등 비문증의 위험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비문증 악화, 섬광, 시야 가림 증상이 있을 때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4. OCT 및 안구 초음파. OCT빛 간섭 단층 촬영 망막과 유리체의 단층 이미지를 제공, 유리체가 망막을 당기거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구 초음파 유리체 혼탁이 심해 안저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유용합니다. 출혈이나 종양 여부도 평가할 수 있어 비문증의 원인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합니다. 추가 검사. 필요에 따라 형광 안저 촬영이나 혈액 검사를 시행해 당뇨, 고혈압, 염증성 질환 등 전신적 원인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핵심 정리. 1단계 시력 안압 기본 검사. 2단계 세극 등으로 전방 유리체 관찰. 3단계 산동 안저 검사로 망막 상태 확인. 4단계 OCT 안구 초음파로 정밀 평가. 5단계 필요시 형광 안저 촬영 혈액 검사. 비문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섬광, 시야 가림이 동반되면 즉시 안과를 방문하여 위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문증은 대부분 노화성 변화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뇌가 시야 속 부유물을 적응하여 불편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고려됩니다. 1. 경과 관찰. 유리체 변화가 천천히 진행되고 시야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정기 안과 검진을 통해 망막 상태와 부유물 변화를 관찰합니다. 생활 속 눈 피로를 줄이고 밝은 곳에서 부유물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환경을 관리합니다. 2. 레이저 광응고 치료. 망막 열공이 발견된 경우 레이저로 열공 주변을 응고시켜 망막 박리를 예방합니다. 이 치료는 비문증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증 예방 목적입니다. 3. 유리체 절제술 비트렉토미. 심한 부유물로 시야 장애가 심하거나 출혈 혼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시행. 유리체를 제거하고 맑은 액체로 대체하여 시야를 회복합니다. 위험 감염, 망막 박리, 백내장 진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합니다. 4. 레이저 유리체 분해술. 최근 일부 병원에서는 레이저로 유리체 내 혼탁을 분해하는 시술도 시행합니다. 효과가 제한적이며 모든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술 전 충분한 상담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5. 생활관리. 밝은 배경에서 눈을 쉬게 하고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을 줄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눈 건강에 좋은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부유물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심리적 적응도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대부분 비문증은 경과 관찰만으로 충분. 망막 열공, 박리, 심한 혼탁이 있는 경우만 수술 또는 시술 고려. 생활관리와 정기검진으로 안전하게 증상을 관리 가능. 중요한 점은 비문증이 심해지거나 시야 가림, 섬광이 동반되면 지체하지 않고 안과를 방문해 정밀 검사와 전문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비문증 생활 속 관리와 예방법. 비문증은 대부분 노화성 변화로 발생하지만 생활 습관과 관리 방법에 따라 불편감을 줄이고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과 예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기적인 안과 검진. 비문증을 경험했다면 정기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부유물 증가, 섬광, 시야 가림이 있는 경우 즉시 안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망막 질환이나 출혈 등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눈 피로 줄이기. 장시간 스마트폰, 컴퓨터, 책을 볼 때는 20-20-20 규칙을 적용하세요. 20분마다 20초 동안 20ft 약 6m 떨어진 곳을 바라보기. 눈을 깜빡여 수분을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유리체와 망막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생활 습관과 영양 관리.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비타민 A, C, E가 풍부한 식품 섭취,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순환과 전신 건강을 유지하면 눈 속 출혈과 염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외선 차단. 강한 햇빛은 눈 속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착용으로 유리체와 망막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심리적 적응. 비문증이 있으면 눈앞의 점이나 실에 집중하게 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뇌가 시각 정보를 보정하여 불편함이 감소합니다. 과도한 걱정은 눈 건강에도 스트레스를 주므로 심리적 적응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정기안과 검진으로 위험 신호 조기 발견, 눈피로 줄이기와 적절한 휴식, 영양과 생활습관 관리로 눈 건강 유지, 자외선 차단과 심리적 적응으로 불편감 최소화. 결론적으로 비문증은 대부분 일상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을 완화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전문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